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어,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벌써 6시.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금방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팝을 듣든지, 발라드를 듣든지, 뭐 댄스곡을 듣든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않기. 될 수 있으면 휴대폰 대서 안 보면 좋고요. 네 번째는 입고 나갈 옷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리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여섯 번째는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합시다. 11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12번째는 틈틈이 이 몸을 이제 쉬게 하는 짧은 스트레칭이 좀 필요합니다. 몸을 쉬게 하자. 13번째, 왜 저래? 이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14번째는 계산적으로 굴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자. 솔직하게 행동하기. 15번째, 겸손과 비하는 다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하지 않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 하지 않기. 16번째는 고마워, 미안해, 이와 같은 그런 마음 표현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번째는 좋은 말만 기억하자. 좋은 말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에게도 남에게도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정도 나에게 행복함을 만들어준 거야.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자. 5분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충고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도움이 되는 충고. 기분 나쁘게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도움 요청을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23번째는 오늘 들은 말은 곱씹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낸다면은 나만 힘들 뿐이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나만 힘들 뿐입니다. 내 하루를 만족스럽게 바꿔줄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 만들어 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지 않죠. 그리고 힘든 일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한번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약간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하지만은 어차피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 삼성의 그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위로 일어났어요. 3위로 후발주자인 중국의 현지 업체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모양새죠.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보니까 올해 3, 4분기 중국 폴더블폰 출하량이 170만 대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급등을 했고 전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46% 정도 증가를 했어요. 특히 아너가 지난 23일 기준 폴더블폰 출하량 100만 대 돌파했고요. 이 중 80%가 7월 선보인 매직 V2로
출시 4달 만에 80만 대 팔아치웠네요. 이에 아너는 올해 3, 4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배 급증을 했고요. 이 기간 점유율 28%인데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웨이가 점유율을 26%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를 앞선 삼성은 점유율 19%인데 19%로 3위에 그쳤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애국 소비 여파가 있어요. 애국 소비 여파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 점유율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화웨이랑 그 1, 2를 다투다가 3위로 밀려난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밑에 오포가 있어요. 11%, 비보가 10%, 샤오미 5%, 모토로라 1%, 이렇게 삼성전자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옴디아 관계자가 그래요. 그 아너 매직 V2는 그 펼쳤을 때 그리고 접었을 때 두께가 각각 4.7mm, 9.9mm에 불과해가지고 여전히 가장 얇은 폴더블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Z 폴드 5는 중국의 제조사가 내놓은 신제품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무게와 두께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걸 또 지적을 하네요. 이어서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은 영역과 브랜드 덕분에 폴더블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브랜드들도 폴더블폰을 개선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폴더블폰 점유율을 늘릴 거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모바일 기기들 간의 연결을 통한 갤럭시만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는데, 강점이고 중국 업체들은 이런 면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삼성은 갤럭시만 제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 폴더블 차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을 하죠. 중국의 소비자들의 폴더블폰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현재 4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을 쓰는 중국 소비자 중에 64%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폰을 확정을 했답니다. 폴더블 폰을 확정을 했고 44%는 무게 때문에 현재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국 애들의 무서운 그 추격, 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간격을 벌려야겠죠. 이 추격을 우리가 계속 벌려 나가야 돼. 응? 쫓기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의 올해 정기 임원 인사 승진 규모가 벌써 7년 만에 최저치예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이 반도체 등등 해서 또 사업 전반의 실적 부진, 이 실적 부진 때문에 임원의 그 승진폭이 대폭 축소된 거죠. 여기 뭐 30대 상무, 뭐 40대 부사장, 뭐 대거 발탁을 했는데, 이렇게 세대 교체랑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포석을 현재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삼성은 24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51명, 상무 77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4명 등 총 143명을 승진시켰다고 하네요.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시절 처음으로 인사를 주도한 2015년 이후로 세 번째로 작은 규모입니다. 삼성은 국정농단의 여파가 컸던 2016년에는 128명 승진을 했죠. 2017년 90명 승진. 이때는 소폭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이로써 삼성의 임원 승진 폭은 최근에 7년 만에 최저치고 2018년에 221명, 2019년 158명, 20년 162명, 21년은 214명, 22년 198명, 23년은 187명 이렇게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은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예요.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올 3, 4분기 누적 12조 7천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확대하고요.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하고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다소 승진을 시켜가지고 젊은 리더하고 기술 인재 발탁을 통해서 세대 교체도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적극 기용했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리더 발탁에 힘을 실어요. 하여튼 40대 출신들이 많이 됐습니다. 역대 최연소 상무와 부사장 기록은 깨지지 않았네요. 역대 최연소 상무가 2014년에 33살에 상무로 승진한 인도 국적의 프라나브 미스트리, 이 친구였어요. 현재는 퇴사 중. 최연소 부사장은 2001년에 43살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인주 전 사장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이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경영진 그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차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삼성의 이제 80만 원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가 내달 초에 출시합니다. 이번 출시는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중 하나로 국내 출고가가 미국 대비 10% 이상 낮다고 하네요.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S23 FE의 국내 출시를 12월 8일로 확정을 했고, 이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이 펜 에디션 모델은 삼성의 플래그십 S 시리즈죠. 이거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담아내면서도 사양을 낮춰서 가격을 내린 기종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FE 제품이 국내 출시되는 것은 S20 FE 이후 3년 만인데, 이번 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국내 제조사가 연내에 두 종의 30만원과 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미리 언급된 바가 있어요. 출고가는 85만원 안팎인데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국내에서는 256기가짜리 모델만 출시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때 같은 모델이 세전 659달러에 팔렸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10% 이상 싸게 나오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128기가짜리 출고가가 세전에 599달러여서 이 부가세가 10% 정도 붙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256기가짜리 모델에 국내 출고가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제품이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됐으니까 삼성전자와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입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구매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하네요. 삼성은 오랜만에 S시리즈 FE 모델을 국내에 내놓은 것은 아이폰에 열광하는 10대 청년층, 이 청년층도 잡기 위한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중고생이나 뭐 예비 대학생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 부담이 덜하고, 그죠? 갤럭시 프리미엄의 그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종을 출시한 거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5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렌즈가 있어요. 세배 광학줌, 나이트 그래픽 기능을 담은 카메라, 그리고 뭐 아몰레드 2배짜리 뭐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4500mAh의 배터리, 이런 것들을 장착을 했다. 좀 더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좀 박리담회로 팔든지 할 것 같은데요. 삼성이 5년에서 한 10년 뒤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최근에 신설을 했고, 지난해 세계 최초죠. 선보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이거를 이제 GAI 같은 게임 체인저의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경쟁사를 압도하게 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AVP 사업팀 개발 조직을 충남 천안에서 경기 용인 화성으로 올려가지고 우수 엔지니어를 영입하고요. 설비기술연구소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 중심으로 개편해요. 경기현 사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에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새롭게 마련을 했는데, 이를 DS 부분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이 반도체 연구소 산하에 넣었어요. 이 차세대 개발 실적으로는 이날 정기 임원 인사에서 그 승진한 현상진 부사장이 낙점이 됐고, 현 부사장은 반도체 연구소에서 초미세 공정 개발을 주도했고요. 3나노미터 이 제품 양산에 기여한 공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 공정 개발실은 10년에서 20년 뒤에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공정 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개발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3차원 V낸드죠. 이 V낸드하고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 적용한 D램, 그리고 파운드리, 그 14나노 핀팻, 3나노 GAA 등 삼성 반도체 사업의 전성기를 이끈 이 고급의 기술을 미래에도 꾸준히 내놓겠다는 건데, 이 조직의 목표도 제품 개발부터는 기술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차세대 공정개발실의 신설은 경기현 사장이 주도합니다. 2030년 130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타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등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과거와 달리 이 고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공정기술 투자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차세대 공장 개발실 신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의 사업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반도체 설계 등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 자원이 분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래 기술 연구의 역량도 낮아진다는 거죠. 삼성은 15년 전 차세대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뭐 GAA나 뭐 핀팻 이런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이 꼭 피울 수 있었고 10년 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세대 기술 투자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잇따라 시행할 겁니다. 최첨단 패키징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AVP 사업팀 개발 관련 조직을 용인이나 화성으로 옮기는 방안 검토해요. HBM 관련 핵심 공정인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담당 개발팀의 근거지가 충남, 천안에 있고 고급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설비기술연구소 조직도 개편을 했네요. 설비기술연구소 조직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이 반도체 연구소 조직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1대1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 관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미래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서 15년 만에 조직을 부활시켰다. 차세대 공정개발실. 앞으로 좋은 실적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